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의학클의 김규현입니다. 제가 2-3주 전부터 공지를 해왔듯이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늘 제가 이제 마흔이 되어 가면서 제 얼굴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안 그래도 참 성형이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늘 제가 모를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바로 루오 성형외과 김준영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5년도인가요? 2005년에 처음 만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15년 지기 친구고요. 제가 좀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동생들을 친구로 삼아서 정말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거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준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성형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처음이라 좀 떨리는데요. 좀 서툰 게 있어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규현 선생님이랑 주로 소아 성형, 어린이들의 그 성형외과 영역의 진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아니짱님 정말 잘생기셨다고 하시는데요. 제 지인이신가요? 네, 크롬 프렌즈님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아까 제 영양제 편에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선생님은 영양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영양제 안 먹어요. 저 약 먹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해서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때문에 잠깐 먹었었는데 요즘은 안 먹고 있습니다. 잠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의 새로운 정보를 가르쳐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포라라는 미국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얼굴 화장품 쿠폰을 그 샘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쓰고 얼굴이 완전히 화상 입은 것처럼 뒤집어져 가지고 알아보니까 샘플을 준 거에 대해서는 샘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샘플을 받으신 경우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애니님 감사합니다. 맹지연님도 혹시 지인이신가요? 김준영이라는 게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형에 대해서 조금 시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가 어린이들, 그러니까 소아, 유아의 그 성형에 대해서 일단 제가 준비해온 거 간단히 좀 한번 볼까요?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정리나님, 저 살 뺀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아, 우진이랑 보고 있대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네. 흉터 관리 및 성형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좀 간단히 준비한 거는요. 목차 설명드리면 우리 아이의 흉터 예방 및 관리, 그리고 흉터가 생겼을 경우에 성형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진짜 어떤 흉터나 상처 이런 거 말고 어떤 수술적인 성형외과적인 그 수술 진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제가 질문을 듣는 게 안검하수,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 그리고 속눈썹 찔리는 경우에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평소에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거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다른 어떤 성형적인 상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흉터랑 상처라는 그 단어 두 개 자체를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근데 이제 상처는 말 그대로 뭐가 됐든 이렇게 다쳐서 피가 난다든지 구멍이 뚫렸다든지 그렇게 다친 거는 상처고요. 그리고 상처를 우리가 뭐 적절하게 소독을 하고 드레싱을 하고 그리고 뭐 꼬매거나 이렇게 상처가 이제 다 낫고 나면은 그 자리에 흉이 지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다 나은 상태에 자리에 남는 게 흉터예요. 그래서 흉터가 생겼을 때 그 흉터의 제일 좋은 예방은 상처가 생긴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성형외과는 뭐 꼭 어떤 미용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성형외과의 메인 진료 과목이 이렇게 상처나
그런 것들을 잘 봉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형외과에 가서 적절한 소독, 드레싱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통 애들은 다치면 뭐 꼭 찢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게 꼬매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꼬매야 되는 상처로 보이면은 이제 피부 봉합을 하셔야겠죠. 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렇게 뭔가 꿰매야 되는 상처가 생겼을 때 병원에 꼭 즉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정해진 시간 안에만 가면 괜찮은지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이제 병원에 즉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깨끗한 상처랑 지저분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뭐 되게 그냥 깨끗한 상황에서 뭐 살짝 뭐 베었다 이러면은 다음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즉시 가는 게 좋지만 살다 보면 꼭 바로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깨끗한 물에 좀 씻어주시고 데일밴드라든지 뭐 집에 있는 그런 구름 약품으로 적절히 드레싱을 해주시고 사실 6시간 정도 안에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보통은 24시간 이내에 가면은 추가적인 흉 없이 잘 꼬매고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저분한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뭐 모래나 흙밭에 이렇게 쓸리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짜잘한 모래가루나 돌가루 같은 게 이렇게 까맣게 있잖아요. 되게 쓰라린 상처. 근데 애들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러면 무릎 까지고 그러면 이렇게 돌가루나 아스팔트 가루가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서 세척을 하는 게 좋고 또 그 아스팔트 가루나 그 모래 가루 그리고 뭐 먼지 가루 자체가 이렇게 타투잉이 된다 그러는데 애들은 너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 몇 시간 사이에도 그 위로 얇게 이렇게 보호막처럼 피부가 또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빼내지 않으면 이렇게 까맣게 그냥 거기에 착색이 돼버려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럼요. 그래서 아프겠지만 그런 어떤 이물질이 낀 더러운 상처는 꼭 바로 병원에 데려가셔서 꼼꼼하게 이렇게 물 세척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달 전에 저희 둘째 딸이 목욕탕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모서리 뒤통수를 찔렀는데 한 2cm 정도 그때 찢어졌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저한테도 그때 그래서 바로 연락하셨잖아요. 연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꼬매는 게 그래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렇게 벌어지면 뭔가 그래도 병원을 갈 때 덜 민망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쓸려서 얼굴이 쓸렸다, 뭐가 바뀌었다. 근데 그거 갖고 실은 성형외과를 가기가 엄마들이 마음이 이거 갖고 갔다가 괜히 핀잔 듣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갖고 병원까지 오셨냐고. 네, 그럴까 봐요. 근데 그런 의사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고 당연히 아니 뭐 그 핀잔이 중요한가요? 우리 애가 흉터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성형외과의 그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뭔가 애매하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계신 이런 전문 미용을 하는 성형외과를 가도 되나요? 뭐 이렇게 지인 찬스를 쓴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요. 뭐 성형외과면 당연히 다 가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강남에 있는 그런 미용 병원에서는 오신다고 해도 저희는 치료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애들의 상처를 이렇게 잘 세척해 줄 수 있다거나 그런 기구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구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처를 응급실이 있는 그런 좀 대형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죠. 네, 감사합니다. 코넌드럼님 어릴 때 목소리를 잘 냈으니 감사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어렸을 때 많이 울면은 목소리가 튼다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울었을 것 같진 않은데 실은 제가 한 금년 초인가요? 제가 보컬 트레이닝까지는 아닌데 스피칭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 목소리는 원래부터 이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알 자랑이네요. 네, 깨알 자랑 좀 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피부과 가도 되지요? 라고 갱년기 탐구생활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연하죠. 근데 피부과도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미용 위주로 진료하는 병원은 저희가 사실 간판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셔도 되는데 그런 데는 기구가 그런 게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차 병원 이상의 응급실로 가는 게 제일 좋죠. 네. 넘어갈까요? 네. 적절한 흉터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만약에 꼬맸다면은 보통 한 5일에서 7일, 뭐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부위에 따라 다른데 이제 실밥을 뽑죠. 근데 그 요즘은 잘 없는데 한 90년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데 꼬매면은 그 왜 만화 보면 조폭들 표현할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자국 같은 게 이렇게 맞아요. 흉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적절한 시기에 실밥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실이 오래 있으면 그 실자국이 남거든요. 그리고 실을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좀 빨리 뽑아요, 일찍. 그래서 실을 뽑았다고 이게 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부러 조금 빨리 뽑은 거기 때문에 물이 많이 닿는다거나 이걸 이렇게 벌리면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 제거하고 나서 그 테이핑 같은 게 있어요. 아마 병원에서 해줄 텐데 그런 거 테이핑 귀찮다고 떼지 마시고 적절하게 테이핑 좀 하시면은 흉이 벌어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럼 흉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흉터 연고 아니면 뭘 해야 되냐, 그런 말 많이 듣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우리 살이 타듯이 흉 그 자국이 더 세포가 활성화돼서 흉이 이렇게 착색이 돼요. 그래서 외출 시에 상처 부위를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크림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리콘 시트가 있어요. 요즘 많이 팔잖아요. 근데 시트 자체가 흉을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시트를 붙이면은 그만큼 자외선이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흉터 연고도 도움이 되고 보습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세타필 같은 이런 뭐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그런 거 바르면 좋고, 기능성보다는 조금 순한 거를 바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바셀린 이런 거 다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톡스를 맞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흉이요, 이게 쓰면 쓸수록 흉이 미세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흉이 만약에 이마에 났다, 그러니까 뭐 상처가 이마에 났다, 뭐 이런데 우리 얼굴 근육은 맨날 쓰잖아요. 그래서 특히 얼굴에 난 상처들은 미세하게 우리가 뭐 먹고 말하고 웃고 하면서 쓰기 때문에 흉이 미세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육을 못 쓰게. 그러면은 흉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덜 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보톡스는 상처가 생긴 직후나 조금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보통 저희가 실밥 뽑고, 그러니까 이마나 이런 데는 저희가 맨날 쓰니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실밥 뽑고 보통 보톡스를 살짝 놔드려요.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문의해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강남세브란스에서 이마에 점을 뺐는데 네, 빼셨죠. 주름 방향으로 잘 해줘가지고 네, 흉터가 별로 없는데 그때 맞아요. 보톡스를 맞았으면 더 좋았겠네요. 네,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 네. 중간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아까 윤환남님께서 칼질하시다가 새끼손가락에 이제 벌어지셨나 봐요. 그냥 덮는 수준으로 봉합을 안 하고 대충 그렇게 하셨는데 스테라일 스트립은 안 벗기고 소독만 하고 내었는데 2주 뒤에 풀었는데 아직도 상처가 벌어져 있고 칼 찍힌 모양이 그대로 있고 살도 안 차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일단 그러니까 질문만 봤을 때는 근데 봉합을 안 해주고 스테라일 스트립을 붙여.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절대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직접 그 상처를 보지 않아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손가락 같은 데는 주로 칼질하다 다치면 이 끝 부위가 다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살점이 달랑달랑 거려도 그거를 그대로 떼지 않고 그 떨어진 살점 자체가 의사가 판단했을 때 잘 살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일부러 테이프 같은 걸로 덮어놓기도 해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이 살점 자체가 데일밴드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제일 좋은 데일밴드죠, 어떻게 보면. 생체 데일.
그쵸. 내 살로 내 환부를 덮어놓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뭐 꼬매거나 그런 거 안 하고 스테일 스트립 테이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 같은데 한 달 반. 글쎄 뭐 나이나 뭐 흡연 여부나 뭐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그리고 살이 완전히 차는 데는 한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상처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네. 그리고 원래 손가락이 우리 심장에서 제일 먼 부위, 말단 그쵸, 부위잖아요. 말단이죠. 그래서 좀 혈액순환이 더뎌요.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원래 손끝이 조금 낫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손가락 끝이 찢어졌었는데 뽀맬 때 마취도 안 됐던 기억이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괴로웠어요. 굉장히 이제 그거는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사실 손가락은 마취할 때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두 가닥이 가요. 이 양옆으로. 그래서 거기를 잘 마취하지 않으면 이런 데다가 놓으면 마취가 잘 안 돼요. 저는 이 끝에 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이아름님 켈로이드 피부인데 쌍꺼풀 하시고 싶으시다는데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 사실 이제 뒤에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켈로이드 피부여도 쌍꺼풀 해도 됩니다. 결론은. 왜냐면 켈로이드는 우리 몸의 그 여러 부위 중에 켈로이드가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귀 뚫고 켈로이드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씩 달고 다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리고 뭐 가슴. 맞아요. 가슴은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흉술하고 나서 뭐 여기 이렇게 맞아요. 켈로이드 치료 받는 분도 있고 한데 근데요 눈꺼풀은 켈로이드가 제일 안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고 그냥 거의 뭐 100%라는 건 사실 세상에 없지만 99%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켈로이드는 걱정 안 하시고 쌍꺼풀 하셔도 되고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매몰법으로 하면은 되죠. 그것도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켈로이드 관리도 뒤에서 말씀 주시나요? 살짝? 살짝? 근데 네. 물어보세요. 왜냐면 요즘은 출산하고 거기 제왕절개한 자리에 켈로이드가 생긴 것 같으면 미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요. 놔주기도 하더라고요. 뒤에 나옵니다. 채널 고정 아세요? 네. 되게 좋은데요. 네. 토고님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시네요. 여드름 흉터가 있으신데 이제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도 있고 뭐 피부과에서 하는 치료도 있고 뭐 줄기 이식, 세포 지방 이식 이런 것도 있는데 성형외과 수술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한다고 할 때는 피부과에 가서 비수술적인 걸 먼저 하고 이제 수술을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사실 이제 뭐가 맞다 순서가 딱 프로토콜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치료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라고 하면 보통 레이저를 쓰고 성형외과에서는 뭐랄까 예를 들어서 너무 큰 여드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약간 저희는 그거를 그 피지성 낭종이라고 하는데 진짜 약간 대왕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칼로 째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약간 곰보 자국처럼 이렇게 페인 자국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요? 네. 그러니까 그 자잘한 여드름은 당연히 수술보다는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고 효과도 더 좋고요. 근데 이제 레이저로 해결되지 않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성 낭종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큰 페인 자국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카테고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좀 부위가 넓지 않고 얕은 경우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지만 너무 깊거나 이제 조금 심하게 큰 경우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한번 고려하고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피지국 같은 거. 네. 코넌드런님께서는 선크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선크림은 평소에는 잘 안 발라줘요. 수영장을 가거나 옛날에 바닷가에 갈 때 그럴 때만 하는데 물론 성분 좋은 걸 찾아서 바르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어떤 선크림이 좋은지는 요즘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적절한 양은 아이들마다 얼굴 사이즈가 너무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아이들은 얼굴이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저는 한 50원 정도 크기로 해서 일단 얼굴에 펴 발라주고
발라주고 조금 모자라면 조금 더 해서 아이들에게 딱 맞는 거, 그리고 펴 바르는 발림성 너무 많이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50원에서 100원 사이 정도로 일단은 짜셔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눈에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골고루 잘 펴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선크림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이님, 코 수술하셨는데 보형물이 잘못된지 코가 응축이 돼서 전체적으로 너무 탱탱하시대요. 코가 들창코가 살짝 되신 것 같은데 해반 주사 같은 거 맞으면 옛날처럼 다시 조금 질감이 괜찮아지실지, 좀 너무 딱딱해지셨나 봐요. 그게 이제 그 코 수술하고 나서 코가 딱딱해졌다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잘 표현하셨는데 뭉축이 아니라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축이 이제 맞는 표현인데, 그 구축이라는 거는요, 꼭 뭐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다치면은요, 밖에서 봤을 때는 나았어도 흉이 밖에도 지지만 안에도 져요. 근데 이제 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다친 건 아니지만 코를 열고 뭐 실리콘도 넣고 그러려면 이 안을 이렇게 다 오픈을 해서 박리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코 안에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흉살이 생겨요, 코 안에. 이제 그거를 구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코 끝만 딱딱하다면 그 애초에 재료를 비중격 연골이라던가 갈비뼈 연골이라던가 그런 좀 딱딱한 연골을 써서 코를 빡 높인 경우에는 그 재료의 특성상 코가 좀 영구적으로 딱딱해지죠. 그래서 그거는 수술하신 분, 그러니까 수술을 받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인디님, 저도 조금 이건 비슷한 질문인데, 다친 지 얼마나까지 흉터 연골을 바르는 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나요? 예, 그리고 사실 근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런 얘기를 이런 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흉터 연고는요, 우리가 이제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음이에요. 그 결론이. 그러니까는 보통 의학적으로 뭐 어떤 의약품이나 이런 게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됨, 그리고 네네. 도움을 줌, 이런 게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는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흉터 연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도움이 될 수 있음이에요. 그래서 흉터 연고를 써서 나쁠 건 없겠지만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쓴다고 흉이 막 감쪽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쓰고 싶다면 질문이 뭐였죠? 언제 보통은 한 다치고 나서 그 상처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상처가 회복되고 나서 바로 바르는 게 제일 좋고,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안에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6개월이 이미 지났다 그러면 사실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엔 흉터 연고는 흉터가 없어지게 해주는 게 아니라 흉터가 좋아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상처가 치유되자마자 빨리부터 바르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늦어도 한두 달 안에는 시작하셔야지 그렇죠. 그래도 미미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일단 좀 진행을 할게요. 사각턱이 컴플렉스신데 볼살도 많고 성형박이랑 보톡스밖에 없냐고 물어보시네요. 사각턱은 성형이나 보톡스밖에 방법이 없죠.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뭐 경락 마사지나 이런 게 또 뭐 그분들만의 어떤 전문 영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각턱이 뼈 때문에 사각턱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뼈를 깎아야 되고요. 성형이겠죠. 그리고 근육이 발달해서 사각턱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흉터 수술은 도움이 돼요? 흉터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흉터가 뭐 자동차 사고에 의한 경우면은 본인이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뭐 그런 식으로 사보험에서 커버가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보험이라 그러나요? 그걸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병을 낫게 해주는 거지 예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각 세부 항목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넘어갈까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 빨리 한번 훑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흉터 성형이란 흉터의 폭을 가느다랗게 좁히거나 얼굴 주름살과 같은 방향으로 바꿔서 남의 눈에 얼른 띄지 않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흉터 성형을 한다고 해서 100% 말끔하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아마 찢어졌겠죠. 찢어져서 뭐 꼬맸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굴은 특히 입주위, 코주위는 맨날 웃고 말하고 뭐 하느라고 먹느라고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시 조금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쁘게 성형외과적으로 꼬매주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흉터가 많이 좋아졌지만 좀 남아는 있죠. 그래서 이 정도를 기대하는 거지 흉터 성형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0% 제거를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흉터 성형을 할 거면 상처 회복하고 최소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흉도요, 그 성숙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치고 나서 딱쟁이 떨어지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붉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는 나았어도 안에서 그 흉을 유발하는 세포들이 굉장히 그 어떤 휴화산처럼 많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이제 그 흉이 완전히 내 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시기적으로는 사춘기를 지나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애들은 일단 못 견디죠, 이 수술을. 예쁘게 꼬매고 예쁘게 해, 되게 정교한 수술인데 애들은 움직이고 울고 하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에 하는 걸 저희가 추천드리고, 또 이 흉터 성형술 자체가 하나의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에 의한 흉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흉이 가라앉는 데는 최소 2-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좀 많은 인내심을 요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게 그 흉터 주사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흉터 주사는 보통 이제 뭐 비후성 반응, 뭐 켈로이드 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아시잖아요. 너무 좋은 약물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아요.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3주 간격으로 3번이 보통 한 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주 간격으로 3번 정도 맞으면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아프고 간지럽고 뭐 따끔거리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도 흉터가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그런 것들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흉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술 전에 주사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아파요. 네. 근데 아픈 거는요 간단해요. 그 흉살은 이렇게 막 좀 단단해요. 느낌. 땡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집된 데다가 약물을 쑤셔 넣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겠죠. 늘어나는 거가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에 대해서, 사실 눈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제가 맨날 물어보죠. 또. 동양인으로 태어난 이상 눈은 이 현대 사회의 숙명이죠, 숙명.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위주로 제가 좀 몇 개 갖고 와봤는데, 쌍꺼풀은 뭐 다들 아시는 거고, 눈매 교정, 뭐 안검하수 이런 거 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쌍꺼풀은 절개랑 비절개가 있어요. 그래서 절개는 말 그대로 그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칼로 절개를 하고 쌍꺼풀을 만드는 거고, 비절개는 옛날 말로 이렇게 한 땀 찝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로 이렇게 찝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방법적인 차이고, 눈매 교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쌍꺼풀을 할 때 쌍꺼풀이 생기는 게 메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눈을 키우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눈은 이 피부로 뜨는 게 아니고 피부 안쪽에 있는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근육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눈의 크기, 이 눈매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 이게 지금 피부예요, 피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이 근육이 보통 동양인들은 늘어져 있거든요. 이 늘어져 있는 근육을 좀 타이트하게 묶어주는 게 눈매 교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개의 수술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같이 하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좀 요즘 안검하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올릴까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소아에서의 그렇죠. 저희 때문에 네. 사적인 질문 나중에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검하수가 뭐냐면, 안검하수 너무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안검하수는 계속 말하지만 이 눈 뜨는 근육 자체가 눈을 뜨는 밧줄이에요. 이렇게 밧줄. 근데 그 밧줄이 타이트하지가 않고 이렇게 흐물흐물 늘어져 있는 경우에
눈을 잘 못 뜨겠죠. 그러니까 이 눈꺼풀 올린 근으로 눈을 못 뜨니까 자꾸 얘로 뜨죠. 이렇게 눈을 뜨죠. 그걸 안검하수라고 하고 그 안검하수를 근육을 묶어줌으로써 교정해주는 게 눈매 교정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는 보통 당연히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난 10대 중후반 이후에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완전한 성장 이후가 바람직해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이후부터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 기간은 보통은 큰 붓기가 먹은 일주일 정도면 빠지지만 완전히 내 거가 되려면 한 달 이상은 걸리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토피나 켈로이드가 있어도 눈꺼풀 수술은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토피 자체가 눈꺼풀이 이렇게 좀 두꺼워져가지고 딱딱해져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토피도 약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소아과니까 아토피 상태가 지속된다기보다는 좀 이게 있죠. 네. 그래서 피부가 조금 연해졌을 때 하는 게 더 좋기는 하죠. 계절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여름철이 낫겠네요. 근데 늘 여름철은 모두가 생각하기에 상처가 잘 안 짓무른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수술하는 걸 기피하는데 그거는 되게 옛날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름이 더 쾌적해요. 에어컨 있고 빵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덥고 땀이 많이 나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예전에는 뭐 그런 말이 있었지만 사실 여름이라고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것까지 하고 질문 받을게요. 마지막이니까 뭐 속눈썹 찔림도 애들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속눈썹 찔림은 주로 왜 찔리냐면 이유가 많이 있지만 애초에 속눈썹의 결이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나는 게 아니고 이 눈동자 쪽으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모근이 그러면 그쪽으로 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고 그런 경우에 이제 빼주면 되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눈꺼풀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눈꺼풀인데 특히 이제 아래 눈꺼풀, 아래 속눈썹이 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덧눈꺼풀이라 그래서 애 키우는 엄마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좀 눈꺼풀도 통통하고 맞아요. 얼굴에 살도 많고 좀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 눈꺼풀 자체가 좀 통통하게 살이 많아서 얘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속눈썹이 이렇게 찌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속눈썹이 찔러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상처랑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이 그 아래 눈꺼풀에 그러니까 살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애들은 통통하니까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근육과 지방은 별로 없고 이제 근육이 좀 퉁퉁한데 그런 퉁퉁한 조직들을 조금 여기를 열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꼬매주면은 아까 이렇게 말려 들어갔던 게 여기 근육을 좀 잘라서 이렇게 꼬매주면은 밖으로 그쵸. 이 결 자체가 이제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수술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애들이 어떻게 이걸 참겠어요. 눈에다 주사 놓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아주 심하지 않으면 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로 수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속눈썹 이렇게 찔리는 경우에 아래도 수술을 한 건데 보시면 이 결이 조금 달라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맞아요. 이 속눈썹의 네. 결이 밖으로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세하게 지금 저만 알겠지만 아는 사람은 보이지만 미세하게 흉이 있어요. 하지만 속눈썹의 흉은 가려집니다. 그리고 위에 속눈썹이 찔리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 속눈썹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쌍꺼풀 해주면 당연히 위에 속눈썹도 이 피부 자체가 많이 이렇게 두껍게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을 해서 이렇게 피부를 조금 겉으로 이렇게 내보내주면은 속눈썹이 이렇게 바깥으로 자라게 되죠. 근데 이제 요즘 속눈썹에도 파마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되게 신박한 질문인데 네. 위에 속눈썹이 찌르는 거면은 속눈썹 파마로 해결이 되죠. 아 그러네요. 근데 밑에는 밑에도 파마를 하나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네. 코난드러님께서 조카가 화장을 하기 시작해서 속눈썹 퍼플 하고 싶다 하시는데 네. 갑자기 그걸 보고 나서 생각났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미용실 선생님한테 대답. 아니 뭐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이제
폄하라는 거는 아무래도 약품을 쓰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눈인데. 맞아요. 근데 제가 일단 준비한 파워포인트 그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도 좀 받아볼까요? 눈이라도 좀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늘 엄마로서 궁금한 흉터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아이가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되도록이면 뭐 생리식염수나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 집에서 급할 때는 그냥 수돗물로 닦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수돗물 너무 깨끗하잖아요. 아리수. 그렇죠. 네. 아리수로 닦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이렇게 손가락 끝을 가위로 되게 잘 이렇게 자르다 애들 이렇게 비고 공작하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어른들은 열어놔, 잘 때 이거 바람 통하게 상처 열어놔. 상처가 났을 네. 때.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뭐라 그러죠? 그 덮는 거 그죠? 얼굴에 붙인 투명색 듀오덤. 듀오 이런 걸로 붙여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열어주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거는요, 그 똑같은 상처라도 그 상처가 난 부위라던가 그 상처의 지금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 어떤 전문의 수준에서의 진짜 모범 답안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딱 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보통은 열린 상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꼬맬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거나 이런 열린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듀오덤보다는 메디폼이라고 해서요, 그 빨아들이는 붙이는 스티커 말고 두꺼운 거. 두꺼운 약간 스펀지 폼 네. 같은 거 있죠. 폼제제를 붙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그 보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열린 상처라면은, 그리고 또 열려 있는데 손끝에 얼마나 예민한데 애들이 자다가 이렇게 하면 이러겠죠. 쓸리면 아프겠네요. 그래서 그런 상처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실 아무것도 안 붙여놓고 열리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상처 중에 찍물이 너무 많이 나고 고름 같은 거 나와서, 근데 그 고름을 계속 이렇게 가둬두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염증이 심해서 근데 요즘 집에서 다친 애들이 그렇게 염증이 생길 정도로 그렇죠. 더러운 상처가 생기진 않지만, 그렇게 아주 더럽고 진물이 많이 나고 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처는 이렇게 열어두는 게 때에 따라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집에서 나는 상처는 대부분 염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덮어줘서 그렇죠. 보호도 해주고 네.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빨간 약을 발라도 되나요? 빨간 약은 되죠. 빨간 약을 써서 안 좋을 상처는 사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보통 베타딘이 정식 용어인데, 베타딘은 말 그대로 상처를 소독하고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쁠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메디폼이나 이런 걸 바를 때는 그냥 붙여야지 위에 뭐 항생제 연고나 이런 걸 바르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디폼 바를 때 연고를 발라야 되는 상처면은 당연히 항생제 연고를 적절히 바르고 그 위에 메디폼을 바르는 게 더 도움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시험 문제처럼 사실 그때 베스트는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성형외과가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코난드로님 정말 저랑 비슷한 질문이 많이 있어요. 손톱을 너무 바짝 깎으면 끝에 왜 이렇게 피나고 염증 생긴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떤 연고 발라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너무 바짝 안 자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염증이라는 게 아마 이제 손톱 끝에 벌겋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그런 염증이라면은 연고를 바르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바짝 안 자르는 게 제일 좋고, 연고를 바른다고 이렇게 도움되는 그런 염증이라던가 그런 컨디션은 아니에요, 사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코중격이 이제 휜 친구들 네. 또는 뭐 이렇게 꼬맹이들 어디 부딪혀서 코뼈가 휘거나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수술을 해주는 게 옳은가요? 이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할 텐데, 코를 어떻게 수술해요? 코가 뼈가 그러니까 부러지면 어렸을 때 코가 그러니까
골절. 네, 어렸을 때 뭐 다쳐서 네. 코뼈가 부러졌다거나 어쨌든 뭐 코가 뭐 맞아서 다쳤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코가 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당연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뭐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하는 수술은 코뼈 자체가 진짜 코뼈도요. 여기는 만져보시면 되게 딱딱해요. 그죠? 네. 그리고 요 끝부분은 연골이에요. 말랑말랑.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이 코뼈가 진짜 휘어 있다면은 절골을 해요. 절골은 뭐 듣기에는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 휜 코뼈를 양쪽에서 살짝 잘라서 다시 예쁘게. 이렇게 재정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연골도 같이 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골도 그 코 안에 비중격 연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중격 연골을 조금 떼서 이렇게 부목처럼 다시 이렇게 맞춰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은 성인이 돼서 하죠. 어렸을 때 어차피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쵸. 결국 모든 미용적 수술은 정말 눈썹이 너무 심하게 찔려서 시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모든 성형외과적 수술은 사춘기가 지난 이후에 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이 끝난 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또 그거를 잘 수술을 견디고 또 그 회복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사춘기 이후에 하는 게 제일 좋죠. 루비님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코를 성형하시자마자 안경을 쓰셨는데 이제 일주일 되셨대요. 근데 혹시 코의 변형을 가지고 올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미용 목적의 성형을 한 경우에는 안경을 저희가 한 2, 3주 정도는 넉넉 잡고 2, 3주 정도는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맨날 렌즈만 끼고 살겠어요. 그래서 잠깐 필요할 때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무거운 안경은 한 2, 3주 지나서 쓰는 게 좋고 꼭 써야 된다면 요즘 싸고 가벼운 안경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쓰셔도 돼요. 그리고 치실을 하시다가 콧대를 움직이시게 된다고. 치실은 이렇게 하시나 보다. 아 근데 요즘 치실도 이렇게 Y자로 돼서 이렇게 코를 네. 안 건드리고 할 수 그쵸.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하셔도 근데 사실 그 정도 사실 치실을 뭐 하루에 뭐 1시간 동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몇 초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변형이 오지는 네. 그렇군요. 마음껏 하세요. 코 성형 후에 지금 괜찮아요. 환절기 되면 비염 때문에 고생한다. 코 성형 후에 코 푸는 거는 안 좋죠. 코 성형 후에 코를 세게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막 시원하게 푸는 거는 저도 한 달 이상 정도 지나고 나서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코를 푸는 것 자체가 코에 압력을 많이 주고 또 코를 이렇게 만져. 이렇게 변형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후부터 시원하게 푸세요. 그러면 애들 콧봉 기계를 사야겠네요. 그게 뭐죠? 애기들은 콧물이 제가 애가 나오면 없어서 밖에서 코를 빼주는 기계가 있어요. 도움 음악을 되겠네요. 네, 뭔지 모르겠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코가 답답하시면 콧봉을 좀 사셔서 쓰셔도 되고 기계는 20몇만 원 해요. 저 아예 처음 들어 빼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병원에만 큰 코 빼는 기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간이용 집에서 쓸 수 있는 기계가 20몇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육아는 아이템 빨이라고 얘기를 그러네요.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저희 아이들은 커서 이제 괜찮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또 몇 개 있네요. 같은 부위에 관자놀이에 여드름이 계속 피지가 같은 데만 올라오셔서 레이저를 계속 같은 데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여드름이 말 그대로 피지가 안에 꽉 차 있는 피지 주머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씨앗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짜도 그 안에 미세하게 좀 깊거나, 그러니까 그 피지의 씨앗이 너무 깊거나 이러면은 사실 짜는 걸로 어떻게 그게 다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씨앗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도 보통은 이제 그런 남아있는 피지들을 타겟팅해서 죽이는 건데, 없애는 건데, 아무래도 겉에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쏘아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형외과 가서 수술적으로 그 부위를 아예 이제 빼내는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째서 빼고 꼬매나요? 그쵸. 째서 여기 피부를 약간 째서 그 안에 그 피지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를 빼고 다시 예쁘게 꼬매주는 거죠. 결국에 레이저는 피지선이 되게 발달하고 깊은 경우에서는 겉에 치료만 되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로 될 수도 있겠지만 레이저라는 건 어쨌든
비가시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그렇죠. 고려해 그 보셔도 씨앗을 뽑아야죠. 씨앗을 뽑는다니까 무섭네요. 네, 씨를 말려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질문들이 되게 실질적인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너무 빨리 끝날까봐 걱정했는데 네. 딱 시간이 모자라네요. 맞았네요. 예. 코난드라님, 그 루오 성형외과의 김준영 원장님 찾아가셔서 네. 비욘디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더 신경 써주실 거라고 그럼요. 믿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 이마에 있는 이 어렸을 때 흉터는 여기 보이시죠? 네. 어렸을 때 이제 발판에 넘어져서 쫙 찢어져서 꺼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원하시면 흉터 성형수를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복습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흉터 성형수를 한다고 해서 흉을 100%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이마 한가운데 또 다른 수술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네. 그러면 화장을 잘해서 가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이혜니님 정말 잘생기시고 말 잘하시고 다 하시네요. 알바 풀어놨습니다. 아, 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나 봅니다. 안남주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저희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또 초대해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진짜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요즘 또 확진자가 뭐 늘었다가 좀 오늘은 400명대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모두 거리 두기 열심히 잘 지키면서 이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